오직 민생, 그리고 정권 교체. 2022년 새해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았는데요. 부산과 인천을 찾은 두 후보, 신년 메시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직 민생, 경제 회복에 온 힘을 바치겠다. 이것이 새해 첫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 새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민생, 윤 후보는 정권 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포퓰리즘 공격에 좀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25조 원 정도 하자고 그만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 다시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제시했던 금액은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추경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1 소총 하나 들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려고 뛰어든 젊은이처럼 저 역시도 정치 훈련 받지 않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똑같은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민생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이현중 의원님 네. 두 사람의 메시지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생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여당의 후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민생이 어려워진 게 물론 코로나 전국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5년에 대한 평가거든요. 근데 5년의 평가가 결국 민생이 무너졌기 때문에 본인은 민생을 살려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는 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는 전략. 이게 바로 이제 민생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보다는 어떤 면에서 민생에서 더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한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지지층, 고정 지지층에 굉장히 흔들리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여론사를 보면 응집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긴 하지만 과연 윤석열 후보로 될까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들을 갖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특히 TK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여론사 결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 거듭 지난 대구 방문이어서 좀 전에 보신 화면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공산주의를 소총 하나로 했다. 안보 문제, 즉 보수층들의 어떤 고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어조를 통해서 일단은 연초는 일단 확실히 자기 지지층을 먼저 붙잡고 가겠다. 아마 그런 전략 차원에서 지금 저런 슬로건을 내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소총, 공산 세력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대구 경북을 찾았는데 유독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네, 윤 후보가 한 얘기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두고 무식한 삼류 바보다.
또 이재명 후보의 토론 제안에는 내가 바보냐, 정말 가짜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 수위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죠. 저는 이게 대선 후보가 저렇게 대응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비판을 할 수 있고 정권에 대해서 물론 정권을 바꾸자 하는 부분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말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요. 그 내용이 너무 강하게 되고 너무 그냥 좀 이런 표현이 좀 제 표현이 강할 수 있는데 일반 그냥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민들 볼 때 상당히 품격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가 말에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을 강하게 하더라도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듣는 사람이 아프게 느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요. 반반만사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공산 세력 이게 무슨 무식한 삼류 바보 이런 말들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색깔론을 연상하는 이런 발언을 합니까? 주사파 얘기하고요. 저는 그게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먹힐 수 있는 얘기일까? 전 답답합니다, 솔직히. 제가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윤석열의 왜 저런 발언이 과연 윤석열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정권 교체론을 가지고 물론 지금 본인이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 결집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결집 과정에서 결국 중도층을 또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저희한테 손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높을 때 과연 정권 교체를 하나만 믿고 갈 수 있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후보는 정권 교체론 플러스해서 본인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비전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얘기하시고 저런 강한 톤은 밑에 선두에 그 활동하시는 분들 하라고 하세요. 후보가 저런 얘기 할 때면 절대로 안 돼요. 저런 메시지가 결국은 국민의 실망감을 키워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와 선대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조언까지 하셨는데 자, 민주당은 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응수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식한 삼류 바보 검찰총장을 쓴 건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도가 지나친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요. 저는 네거티브 공세는 지지율 떨어지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2등 전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정대 기자, 지금 얘기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비판인 건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윤석열 후보 계속 처음에 당 후보로 이제 확정됐을 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 뭐 연말 돼가지고 이미 뒤집어졌다, 이제 골든 클래스 이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거친 발언, 거친 입이 됐으니까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과연 저렇게 발언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만 얘기하더라도 왜 저런 얘기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론정보학과 나와서 커뮤니케이션 학을 배웠거든요. 그럼 남을 설득을 하려면은 이게 정치 대선도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 지지하는 사람을 끌어와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메시지보다도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면 태도, 음색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런 태도, 말투도 아주 음색도 아주 부드럽게, 태도도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태도에서 55%가 설득을 당하고 그다음에 말투에서 오히려 38%가 설득을 당하고 메시지 가지고는 7%뿐이 설득을 안 당한다고 하는 게 미국의 유명 학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무려 벌써 50년 전에 나온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만약에 좀 강한 발언, 거친 발언을 하고 싶으면 그 다른 여러 대변인도 있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하는 분한테 시키시고 대통령이 될 뿐이잖아요. 그러면 품격 있는 언어를 쓰셔야죠. 그래야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오히려 제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최근 윤 후보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 상황도 매우 어렵고 또 국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노의 언어보다는 좀 희망의 언어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서로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할지에 관한 언어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기왕이면 똑같은 뜻 말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실까? 이전보다 굉장히 강한 워딩들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그랬어요? 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뭐 희망의 언어를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희망의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저는 뭐 강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뭐 그동안 그렇게 자주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뭐 그렇게 자주 그런 걸 했습니까? 희망의 그 말씀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윤 후보를 향해서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 연이어서 센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성격도 세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 후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되게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요. 되게 푸근한 그런 이미지여서 되게 순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성격이 그러신지 아니면은 센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지.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영화 보면 잘 우는 그런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좀 서운한 게 있어도 그걸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국민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건을 처리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사진도 막 엄청나게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세게 나온 거를 뽑아서 이제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윤석열 후보 지난달 25일부터 성렬이 형네 밥집 유튜브 채널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동영상 속 모습과 최근의 강경 발언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센 발언은 원래 원조는 이재명 후보거든요. 예. 네. 예전에 근데 처음에 종전선언 반대하면 다 친일 세력이다. 뭐 이런 등등 발언을 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 카스라 테프트 조약 때문에 뭐 이 우리나라 분단된 게 미국 때문이다. 바로 그 미국 의원들 앞에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전략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부드러운 이 용어를 많이 일부러 쓰려고 그러고 사과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그 전략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그 출신 자체를 일단 이미지가 셉니다. 네.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국 추미애와 싸웠던 이미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그 이미지 자체로만 굉장히 센 이미지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뭐 의회에서 아까 좀 전에 여자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모습만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형님 같다. 근데 이렇게 좀 말이 어떤 면에서 세다. 이게 이제 이미지가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제 저런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를 다져가는 게 윤 후보한테는 상당히 장점인데 바로 20, 30대가 원하는 게 저런 거거든요. 아, 성렬이 형, 뭐 술 한잔 하고 뭐 쉽게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는 인데 최근에 지지율이 있으면서 굉장히 막 강하고 인상 쓰고 이런 이미지만 이제 강하게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떨어뜨렸던 이미지를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으로 지금의 이 보수 후보라는 것은요 좀 폭이 넓고 그다음에 그래도 좀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 공격도 좀 공격적이지 않고 이게 이제 보수층의 기본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를 본인이 떠안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조급함. 사실 지난 4.15 총선 때 그때 이제 보면 야당이 장외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결국은 상당히 선거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저는 이 조급함보다는 정말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아까 저 여성분이 이야기했던 그 이미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강경해지다 보니까 좀 이미지의 어떤 이중성들이 상당히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강경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또 하나의 리스크를 꼽자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가 들어서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연일 선대위 해체를 주장하면서 내부 비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선대위인지 이준석 대책위원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지 말고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선대위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원회 같이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국민들이 보기도 안 좋을 겁니다. 선대위가 득표에 기여되는 활동을 한 것이 기억 남는 게 있느냐. 우리가 했던 인재 영입 중에서 우리의 지형을 넓힌 경우가 있는가. 안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건 없고 나간 것만 많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외형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 선대위가 재구성되는 과정은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거든요.
김정위원장과 뭐 상황 공유 정도 하고 특기할 만한 입장들은 없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예, 없습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선대위 해체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까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와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저대로 우리 이준석 대표는 우리 이 대표님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 얼마든지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이 선거 캠페인을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선대위 쇄신 계획 없고요.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돼요. 하종대 기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선대 해체 주장에 윤석열 후보는 악의적인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들은 걸 얘기를 들어봐도 지난번 울산 해동 때처럼 다시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저 화면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준석 대표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금방 올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는 사람 아까 이제 갈등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갈등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지금 뭔가 두 사람 사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딱 이준석 대표만 지금 그 적극적으로 지지를 끌어내야 될 사람이 이준석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당내 경선했을 때 홍준표, 유승민 그런 다른 후보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어내느냐가 바로 자신의 당선을 이끌어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의 가장 핵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물론 전체 지금 뭐 쇄신을 뭐 얘기하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쭉 취재를 보면 그거 아니어도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만나자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손을 내밀면은 얼마든지 저는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지금 뭐 알아서 자기가 나갔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시간을 끌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지지자들은 실망하고 중도층은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거 빨리 보시고 오늘이라도 빨리 예. 두 사람이 만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밀면 잡을 거다. 근데 지금 악수한 장면이 바로 조금 전에 1월 1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할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 말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게 이 갈등이 풀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가 득표에 기여한 게 있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대위가 뭐 전혀 역할을 안 했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선대위가 상당히 삐걱거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선대위를 좀 체제를 바꿀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건 이제 더 연구가 돼야 할 부분이지만 선대위가 메모드급으로 꾸려지면서 사실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체제를 바꿀 필요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할 거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대위가 사실은 이게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 쪽 중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하시는 역할이 많이 부각되거나 또는 좀 일률적으로 뭔가 지시가 내려가면 그 시가 이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각각 각계 전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대위의 쇄신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후보의 또 다른 악재라고 하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일 텐데요. 최근 김건희 씨의 오빠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졸업증명서 갖다 내면 졸업증명서가 진짜인지 증명하라는 것과 똑같다. 옛날 타블로 씨의 사건이 있었죠.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증명서를 냈지만 그게 진짜냐 또 이렇게 논란이 됐던 이제 그런 과거 사례를 들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은 단 하나도 위조라거나 사본을 낸 게 없이
전부 다 원본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여동생은 사석에서 술 먹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비치다 보니까 일주일 전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오히려 깎아내린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당시 김건희 씨의 사과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지금 김건희 씨는 모든 게 나의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김건희 씨 오빠는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물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겠지만요. 지금은 선거 국면입니다. 선거 국면은 모든 면에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그게 일반 국민들이 알려져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죠. 지금 선대위가 문제가 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건희 씨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내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대위가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이 태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후보의 가족 문제는 다 전체 어떤 면에서 보면 선대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구 내려갔을 때도 그 강한 발언할 때도 선대에 준 이 선대에서 마련한 이 입장문을 읽지 않고 본인이 그냥 즉석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어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는 나와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그 부풀린 거를 사과를 했는데 오빠는 나와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 선대위에서 전혀 제가 볼 때는 이 거치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후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김건희 씨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아예 김혜경 씨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식 의원이 지금 팀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배우자 실장을 맡고 그렇죠. 있어요. 배우자 실장을 맡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사과한 게 뭐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선대위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지적하는 부분 중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선거 전략 선대위 차원에서 통할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들도 이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하지만 여론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한 진보진영 시민단체는 김건희 씨 관련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했다가 5개 광고물법 위반으로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이 상습 허위 경력자 영부인으로 괜찮느냐 이런 내용의 이제 광고를 게시를 했다가 광고물법 위반으로 철거가 된 겁니다. 자, 하중대 기자께서는 이런 김건희 씨 리스크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사실 이재명 후보처럼 바로 나왔을 때 다 밝히고 그거를 사과를 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 하나를 봤는데 이재명 후보 측의 사과하고 윤석열 후보 측의 사과 그 둘 중에서 어떤 걸 더 마음에 안 들어 하는가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사과가 더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걸 보고 제가 이게 실기를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일주일 정도 뒤에 결국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촉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밝혔어요. 그건 아주 저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은 각각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은 원래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무슨 허위 날조 그런 수준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좀 과장, 왜곡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세히 살핀 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뭐
대장동 비리 의혹부터 그다음에 또 형수하고 욕설, 그다음에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하고 뭐 김부선 씨하고 관계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짧게 간단하게 그냥 사과를 했지. 이렇게 김건희 씨처럼 자세히 어떤 내용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할 차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종대 기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종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